1장, 한 입만의 반복. 저는 홍대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굵은 조명이 따뜻하게 비춰주는 아늑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다은아, 이거 맛있겠다. 한 입만 먹어볼게. 시어머니가 또 그 말을 하면서 제 접시로 포크를 뻗었습니다. 크림 파스타였는데 벌써 절반 가까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저는 체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에요, 어머님. 사실 저는 위가 약해서 식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속이 쓰려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제 음식에만 손을 대셨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 정우진은 자신의 스테이크를 조용히 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우진의 접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우진이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파스타는 계속해서 그분의 입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배가 고파서 짜증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도록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처음엔 단순히 며느리 음식이 궁금해서 그러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이었어요. 다은아, 너는 많이 안 먹어도 되겠네. 요즘 여자들은 다이어트 해야 한다며?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해야 했어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몫을 가져가시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셨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뒤져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제 음식 정도는 온전히 먹을 수 없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2장, 정우진의 무감각. 남산 가든 카페에서 비가 내리던 그날, 저는 우진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촉촉해졌어요. 여보, 어머님이 왜 내 음식만 드실까? 우진은 커피를 마시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이, 엄마가 귀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신경 쓸 것까지야.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조차 저를 방어해주지 않는다는 게 서글퍼요. 하지만 여보, 난 정말 배가 고파. 위가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러면 더 시키면 되지. 돈이 문제야? 우진의 답변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중의 문제였죠. 제가 한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요구일까요? 그때 우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에 김 변호사라는 이름이 잠깐 보였어요. 우진은 급하게 폰을 뒤집었습니다. 누구야? 아,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니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힘들어. 어머님이 내 음식만 가져가시는 게 우연일까? 다은아,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우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가장 슬펐습니다. 2년 동안 매일 겪는 일인데 왜 이해해주지 못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비를 바라봤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눈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이상한 상황인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3장, 밥값의 진실. 백화점 푸드코트는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분의 친구분과 함께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3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제 음식에 관심을 보였어요. 일식 덮밥이었는데 역시나 한 입만 먹어보겠다고 하셨죠. 다은아, 이거 새우 맛있겠네. 한 입만. 저는 이미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분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요즘은 여자도 너무 많이 먹더라. 예전 우리 때와 달라.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공공장소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다은이도 조금만 먹으면 되겠네. 살도 좀 빼고. 친구분의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일하느라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제가 정색하며 말하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어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네? 친구분의 말에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떠나면서 들었던 친구분의 속삭임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어요. 저런 며느리는 이혼하게 만들어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우진에게 말했지만 역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은아, 정민 이모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 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저는 절망감이 들었어요. 남편조차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상한 상황인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배정민 씨의 그 말은 분명히 들었어요. 이제 저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장, 뒤바뀐 접시. 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해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로 상을 가득 채웠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을 다잡고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구분이 함께 오셨어요. 저는 두 분을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어머님, 갈비찜 어떠세요? 맛있네. 다은아, 그런데 이거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화장실에 가셨어요. 배정민 씨도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후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접시와 시어머니 접시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먹던 갈비 위치가 분명히 달랐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2시간 후 저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두토와 설사가 동시에 나왔어요. 응급실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환자분, 뭘 드셨나요? 의사가 물었지만 저는 평상시와 다른 걸 먹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 식중독이었습니다. 우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다은아, 괜찮아? 뭘 먹었길래? 모르겠어. 집에서 만든 음식만 먹었는데. 그때 간병인이 제 휴대폰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네요. 배터리 절약하려면 끄는 게 좋을 텐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녹음이 켜진 걸까요? 파일을 재생해보니 친구분과 시어머니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제 한 방에 해결될 거야. 배탈만 나게 하려고 했는데. 정민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괜찮아. 병원 가는 정도로 끝날 거야. 이번 기회에 우진이가 정신 차리겠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일부러 식중독을 일으킨 거였어요. 제 음식에 뭔가를 넣었던 거죠. 우진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이야? 엄마가 정말 이런 짓을? 여보, 이제 믿어줄 거야? 그날 밤 우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년 동안의 의심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5장, 뒤늦은 우진의 각성. 저는 집을 나와 회사 동료 선재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우진과 큰 싸움을 한 후였어요. 녹음 파일을 들었음에도 우진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두둔했거든요. 다은아, 이건 가정폭력과 다름없어. 선재가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선재야, 나 정말 힘들어. 남편조차 나를 믿지 않아. 2년 동안 계속된 일인데 우연일 리 없잖아. 게다가 식중독까지. 선재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너한테 독이야. 선재의 조언을 들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우진이 혼자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침실을 둘러보던 우진은 제 침대 머리맡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장약과 진통제가 가득했거든요. 우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요. 매번 식사 후에 몰래 약을 먹으며 버텨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선재 집에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늦었어, 우진아. 다은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바꿀게. 그때 우진이 말했어요.
사실 김 변호사는 너를 위해서였어. 우리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옮기려고 상담받고 있었던 거야. 깜짝 선물로 준비한 거였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우진이 저를 위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보, 시어머니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엄마랑 얘기할게. 이제는 확실하게. 우진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6장 마지막 식사. 법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이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3개월간의 별거 끝에 내린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다은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여전히 제가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나 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2년 동안 제 음식을 가져가시면서 뭘 생각하셨나요? 그냥 한 입만 먹어본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한 입만이 아니었잖아요. 제 음식의 절반을 드시면서도 우진 오빠 음식은 절대 손대지 않으셨죠. 그건 그리고 식중독까지 일으키셨잖아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셨나 봅니다. 우진이 조용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 다은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겠어요? 매일 위장약 먹으면서 버텨왔다고요. 우진아, 내가 엄마 편을 들어야지. 저런 며느리. 엄마가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힐 줄 몰랐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저는 서류에 사인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다른 며느리 음식도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다은아, 이런 식으로 끝내겠다고 2년을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어머님이었어요. 저는 그저 끝을 내는 것뿐입니다. 우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고마웠어요, 우진씨. 마지막에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한 입만이 제 인생을 바꿔놨네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출근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 샐러드가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제 음식에 손대지 않았고 아무도 한 입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음식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됐네요. 비록 혼자였지만 이 평화로운 식사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한 입만이라는 말의 무게를 이제는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 작은 한 입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